안녕하십니까, 박사오입니다. 신들의 마지막 바다 정원이란 별명을 지닌 서태평양의 팔라우입니다. 눈이 시리도록 푸르른 영롱한 바다에 점처럼 뿌려진 작은 섬들이 아름다운 천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다이빙 포인트로도 유명해 스노클링을 하기 위해 찾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독없는 해파리가 서식하는 젤리피쉬 호수와 순백의 모래빛이 일품인 밀키웨이 등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는 바닷물에 녹으면 산호초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인공 선크림까지 금지했습니다. 화학 물질이 들어간 선크림은 팔라우에서 압수당하고 $1,000의 벌금까지 물립니다. 팔라우에서는 선크림도 천연의 것을 써야 할 정도로 환경보호 규제가 엄격합니다. 팔라우는 2009년에 세계 최초로 상어보호구역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상어와 바다거북 등 멸종위기종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지구상에 몇 안 되는 천혜 관광지로 남아 있습니다. 면적은 460평방킬로미터로 제주도의 4분의 1, 경기도 이천시만 합니다. 인구는 18,000명에 불과합니다. 팔라우는 또 제2차 세계대전의 격전지로도 유명합니다. 1944년 9월 미 해병 1사단이 펠렐리우 섬에 상륙해 일본군과 격전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PS3의 콜 오브 듀티, 월드 앳 워에도 펠렐리우 전투가 나옵니다. 팔라우 바다 곳곳에는 일본군 전투기와 군함의 잔해들도 많습니다. 팔라우는 일본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거의 없습니다. 2015년에는 일본 천황이 전몰자 추모를 위해 팔라우를 방문한다고 하자 중공의 스쿠버 다이버들이 2차 세계대전 중에 격침된 일본의 유류 공급함 잔해에 오성 홍기를 내거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당시 팔라우 대통령은 중공의 다이버들이 멋대로 내건 오성 홍기를 곧바로 철거했습니다. 팔라우의 공용어는 영어와 팔라우어지만 일본 통치를 몇 년 동안 받았기 때문에 근로자를 의미하는 로무샤, 돈을 의미하는 오카네 같은 일본어 단어들도 사용합니다. 통화는 미 달러화를 사용하고 있고 국방은 미국이 맡고 있습니다. 팔라우는 전통적으로 미국, 일본, 타이완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타이완과 트래블 버블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트래블 버블은 코비드 방역에 성공한 나라들끼리 서로 여행을 하는 제도입니다. 공항에서 PCR 검사로 음성으로 판정되면 여행 목적지에서 격리 조치 없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역 선진국들 간의 협정입니다. 트래블 버블을 가장 처음 도입한 곳은 북유럽 발틱 3국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였습니다. 2020년 확진자가 한 자릿수가 되자 7월에 발틱 트래블 버블을 체결했습니다. 또 호주와 뉴질랜드도 4월 19일부터 트래블 버블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두 나라는 2020년 3월부터 국경 봉쇄와 입국자 격리 등으로 확진자와 사망자를 아주 낮은 수로 유지했습니다. 호주의 확진자는 하루 10명대, 뉴질랜드는 한 자릿수입니다. 인구 18,000인 팔라우의 확진자는 아직 없습니다. 타이완도 성공적인 방역에 힘입어 4월 7일 현재 누적 확진자는 1,050명, 사망자는 10명입니다. 4월 6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제로를 기록했습니다. 팔라우 대통령 서랑겔 휩스 주니어는 3월 30일 트래블 버블을 체결한 타이완을 방문해 차잉원 총통과 강요들을 만났습니다. 팔라우는 중공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15개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차잉원 총통은 같은 태평양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유대를 더욱 강화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역이 완전히 끝나면 팔라우를 방문하는 타이완 관광객이 연간 10만 명에 이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팔라우를 방문하는 중공 관광객이 피크를 이뤘을 때가 바로 10만 명이었습니다. 서랑겔 휩스 주니어 팔라우 대통령은 전임 토미 레밍게사우처럼 타이완 미국과의 유대 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팔라우 상원 의원을 2번 한 적이 있는 서랑겔 휩스 주니어는 슈퍼마켓 오너 출신으로 전임 대통령과는 브라더 인로입니다. 서랑겔 휩스 주니어는 2021년 1월 21일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는 중공의 괴롭힘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공의 행동 양식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캠페인이 한창일 때 중공 측이 16번이나 모바일 폰으로 전화를 걸어 타이완, 미국과
멀리하라고 압박을 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는 귀찮아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서 중공의 행위에 분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팔라우는 미국의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 계획에 따라 모더나 백신을 공급받아 접종을 완료했다면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 타이완과의 관계는 주권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라 마라 직접 협박까지 하는 중공에 질려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서랑겔 휘입스 주니어는 타이완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관광객을 이용한 중공의 압박 방식도 이야기했습니다. 한때 중공 관광객이 10만 명에 달해 팔라오 경제가 활기차게 변하는 듯했지만 이내 타이완,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구실러 관광객 송출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공에 대해 You don't beat your wife to make them love you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 위해 부인을 두들겨 패는 게 중공의 방식이라고 일갈했습니다. 팔라우로 중공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가한 압박을 정면으로 비판한 겁니다. 타이완과 팔라우 두 나라는 4월 1일 트래블 버블을 개시했습니다. 타이베이 타오유엔 공항에서 100명의 타이완 관광객들이 중화 항공편으로 출국했습니다. 코비드 청정지대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높은 국격의 타이완 사람들은 매우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타이완 관광객 100명은 저녁에 팔라우 국제공항에 도착해 현지인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팔라우 전통 무용 댄서들이 공항 청소에서 춤을 추며 오랜만에 온 외국 손님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팔라우는 2020년 3월부터 국경을 폐쇄해왔습니다. 트래블 버블을 중국어로는 리오 파오파오라고 합니다. 물방울이란 의미의 파오파오라는 표현은 팔라우 청정바다의 해파리 모습도 연상시킵니다. 비록 타이완 관광객들은 단체 행동에 현지인들의 개별 접촉은 제한되지만 에메랄드빛 바다에서 즐기는 스노클링을 다들 기대하는 표정입니다. 팔라우는 작은 섬나라지만 중공에 당당히 맞서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2020년 10월에 기증한 신형 행영 순시선으로 중공 어선이 인근 해안에서 불법 어로 행위를 하면 바로 납포합니다. 팔라우에서 대선이 한창이던 2020년 12월에는 헬렌 리프에서 중공 어선을 납포해 코로르에 얽려있습니다. 그리고 28명의 선원들은 배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격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어획물과 선상에서 발견된 2만 달러를 압수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과 일본군의 격전지였던 팔라우는 지금도 군사 요충지입니다. 팔라우는 미군 기지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미 군용기가 괌에서 이곳으로 날아와 작전을 합니다. 괌에서는 1300km 떨어져 있는데 탄도미사일 탐지용 미군 레이더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일도령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 필리핀, 호주 등과 가깝습니다. 서태평양과 남태평양의 섬나라들은 중공도 상당히 눈독을 들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태평양의 섬에 중공의 군사기지가 진출하면 미국의 동맹국에 엄청난 위협이 됩니다. 관광이 주 수입원으로 인구가 18,000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 팔라우는 중공의 횡포에 대해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부인에게 사랑한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 두들겨 패는 식의 중공은 단호하게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굳이 중공의 돈을 받지 않아도 팔라우를 찾을 관광객은 얼마든지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국제사회에서의 존재감과 상관없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팔라우와 타이완의 트래블 버블이 주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전 세계가 사실상 멈춘 상황에서 여행의 자유도 그만한 자격이 있는 국민들에게 부여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